아들만 둘을 둔 60대 여성. 첫째는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아 잘 살고 있고 둘째는 최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결혼 전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첫째네 식구들이 먼저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는데 둘째 예비 며느리가 자리에 앉아서 꼼짝을 않았다고 합니다. 시부모까지 모두 주차장으로 나가 배웅을 하는데도요. 결혼 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시어머니에게 전화도 아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. 심지어 첫째 며느리에게는 안부 연락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둘째 아들을 통해 슬쩍 귀띔을 해줬는데 그 일로 둘이 크게 싸웠다는 얘기까지 전해 듣게 됐습니다. 이른바 꼰대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이 여성. 둘째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? 자, 오늘은 이혼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자칭 또 사건 반장 열혈 시청자라고 해주신 60대 할준마께서 보내주신 사연. 자, 60대면 사실상 요즘 뭐 할머니라고 이렇게 호칭하기도 좀 뭐 그렇게 너무 좀 과한 나이 연령이신데 손주를 보셨대요. 예,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. 최근 둘째 며느리를 보셨는데 이게 결혼 전부터 네, 맞습니다. 이 제보자가 60대인데 일단 아들만 둘입니다. 큰아들 같은 경우엔 7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 둘 낳아서 기르면서 잘 살고 있고요. 이 작은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의 행동이 탐탁지가 않았다고 합니다. 이 사실 결혼하기 한참 전에는 뭐 문자를 하거나 카톡을 해도 서로 막 이모티콘도 주고받고 해서 굉장히 좀 살가운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일단 이거는 제보자 본인이 느낀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렇게 느끼는 건가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에피소드들을 쭉 풀 테니까 이 사건 반장 패널분들 또 가족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많이 듣고 싶다라면서 제보를 주신 상황입니다. 자, 지금부터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서 들어보죠. 오늘은 뭐 그렇게 심각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일단 이제 올 초에 둘째 아들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상견례를 했는데 그때 이제 큰 며느리가 사정해서 참석을 못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때는 큰 아들만 참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동서가 될 작은 며느리하고 이제 서로 얼굴 보면 좋잖아요. 그래서 상견례 이후에 다음 달에 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뭐 다 왔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. 근데 큰아들네 아이가 7살, 1살이에요. 근데 애들 한참 손 많이 갈 때잖아요.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.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. 너무 싫어. 근데 제보자분께서 꼭 강조한 게 있습니다. 뭐요? 며느리한테 설거지 이런 거 절대 시키지 않는다고 해요. 근데 이제 뭐 그날은 이제 어린 손주들도 오고 그래서 아들들한테는 야, 니네들이 애들 손주 좀 맡아서 봐라. 그리고 한 살도 안 된 막내는 큰 며느리가 아기띠 메고 그리고 안고 있으면서 또 그렇다고 그 과정에서 또 시어머니 도와드린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엌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. 음식도 나르고.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아버지까지 부엌으로 들어가셔서 막 온 가족이 바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둘째 며느리 아무것도 안 하고 둘째 아들 옆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이 원래는 며느리들한테 그냥 집에 이 시가에 오면 절대 뭐 이런 설거지나 이런 거 안 시키는 분인데 자, 근데 워낙 이제 뭐 북적이고 이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며느리분들이 뭐 심지어 은배 아버지 당신도 와서 빨리 설거지해 막 이렇게 막 하는데 한 사람만 요지부동이었다는 거잖아요, 지금 소장님. 네, 그래서 이제 이 제보자께서는 이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도 너희가 인사를 오는 거니까 한 10분이라도 좀 일찍 도착해서 이 형님네를 좀 맞이하면 어떻겠니? 라고 이제 넌지시 물어보셨대요. 근데 이제 둘째 이 아들이 그 결혼하실 분한테 둘째 며느리한테 물어봤나 봐요. 그랬더니 아니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? 나도 손님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. 했고 제보자께서 이제 들어보니까 조금 기분 나쁠까 말까 하지만 또 들어보면 맞지. 얘네가 아직은 가족이 아니고 얘네가 손님인 게 맞지. 이렇게 생각이 드셔서 그래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큰 아들네 식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무슨 일이 또 있었다. 맞습니다. 큰아들 내가 식사를 끝난 뒤에 이제 애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 그랬더니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 주차장까지 가가지고 배웅을 했어요. 그런데 둘째 예비 며느리는 집에서 인사를 하고 안에 있으면서 안 나간다고 한 거예요.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도 자기 그 예비 며느리가 집에 있으니까 자기도 안 나간다고 집에 있었던 거예요. 이런 내용을 보니까
아니 시부모도 배움 나가는데 그렇게 있다는 건 좀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처음 형님 만난 자리에서 애들 데리고 오는데 힘들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배웅하는데 뭐가 어렵다고 안 나가는 거냐? 보기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. 아무리 MZ 세대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은가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. 자, 그냥 바로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. 팀장님 그냥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 또 막내 아드님이 있는데 딱 신부감을 데리고 왔다. 근데 다 막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 설거지도 안 하고 나와 보지도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한다?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줘. 어떻게? 너 설거지해. 따라와. 우리 강력합니다. 아니 손님인데. 손님이라도 앞으로 둘째 며느리 되잖아요. 어. 제 며느리 같은 경우에도 제 선배지만은 예. 강력하게 그런 걸 기본적인 얘기는 지켜야죠. 가족끼리. 어우, 센데요. 와. 그 팀장님 그 자녀분들 다 시집장가 보내셨죠? 그렇죠. 아, 그러니까 저런 얘기 하지. 자, 소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그렇게 얘기 못 할 것 같아요.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우리 집의 그 문화와도 어울리지 않으니까 저는 일단은 제가 좀 눈치 볼 것 같아요. 아, 요즘 애들은 되게 MZ들은 좀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개인주의가 또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니까 또 얘를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불화가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채팅창에 은배 오빠 그냥 꼰대라고. 그렇죠. 자, 백 변호사님. 네. 둘째 아들이 이제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.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.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는데 신혼여행 가서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. 심지어 다녀와서도 어머님 아버님 저희 다녀왔습니다. 이런 것도 없었고. 그러니까 아까 첫 에피소드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런 분위기였다면 그렇죠. 예, 이제 예비니까. 예.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보통 이제 신혼여행 가면 양가 집에 뭐 전화도 하고 뭐 자주 뭐 알리고 갔다 오면 보통은 뭐 전화 드리고 찾아뵙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. 근데 뭐 본인들이 뭐 저기 동료들이나 친구들하고는 많이 주고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한테는 딱 한국에 도착해서 저희 잘 도착했습니다. 끝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속상하셨다는 제보자의 이야기입니다. 소장님.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이건 속상하십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모두가 아는 그 통용되는 룰이에요.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면 어머님 저 도착했어요. 저희 잘 왔어요. 신혼여행지에서 가자마자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거죠. 왜냐하면 결혼식 때 얼마나 수고하셨어요. 맞아. 그리고 이제 처음 왔으니까 잘 도착했다. 근데 이제 연락을 안 오고 그것도 나중에 돌아와서 문자로 시어머니한테 저희 도착했습니다. 연락했다? 좀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. 지금 보고 계세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괜히 이제 이 사연자분의 그 어떤 기분에 맞춰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, 일단 팀장님. 제보자분은 이제 둘째 며느리가 형님 그러니까 큰 며느리한테 연락을 하지 않은 게 뭐 나야 그렇다 쳐도 지들끼리 이제 계속 같이 이제 꽁냥꽁냥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 첫째한테 둘째가 연락을 안 했을까? 이게 마음이 걸리셨대요. 제보자 입장에서 마음이 걸리죠. 왜냐하면 큰 며느리가 사실은 결혼을 할 때에도 축의금을 좀 많이 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둘째 며느리가 살갑게 다가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와주셔서 감사하다.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또 인사드리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인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. 시어머니에서 답답한 거고 또 문자도 시어머니한테만 보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. 큰애한테 연락했니? 했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왜 갔다 와서 그런 거를 큰 며느리한테 동서간이지 않습니까? 동서간이 사이가 좋아야 되거든요. 안 했다는 얘기는 답답한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과한 거 아닌가? 내가 꼰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는가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꼰대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화해를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혼을 내야 되는 겁니다. 안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제 생각은 저는 혼을 냅니다.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는 것도 넘어가면 안 돼요. 저는 단호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. 이 MZ 며느리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. 이자연 기자가 밖에 없어요. 예. 자, 그리고 시어머니 대표 박상희 소장께서 또 역할을 또 나눠서 별별 극장. 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럼 별별 극장 레디 액션. 따르릉 따르릉. 얘 둘째야.
너 혹시 첫째가 좀 어렵니? 형님 하면서 따르면 잘해줄 거야. 첫째도 착한데 너 그게 그렇게 어렵니? 어머니, 사실 저는 좀 서운해요. 항상 저한테 좀 강요하시는 것 같거든요. 솔직히 저는 지금 다 낯선데 어머니나 형님이 먼저 저한테 좀 다가와 주실 수는 없을까요? 저도 좀 힘들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너네가 이제 사이를 좀 잘 좋게 지냈으면 했던 거지. 네가 좀 아랫사람이기도 하잖니. 아니 근데 솔직히 이렇게 억지로 친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솔직히 어머니께서 강요하시는 거 맞긴 하잖아요. 둘째 며느리란 이유로 뭔가를 더 하고 먼저 하고 그런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. 아 그래 알았다. 나는 둘 다 내 예쁜 며느리들이고 또 서로 잘 지냈으면 해서 그런 건데. 네 어머니 저 지금 회사라서요.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. 그래 알았다. 나중에 통화하자 애기야. 체념하셨어. 체념하셨어. 시어머니 체념하셨네요. 체념했어요. 야, 이거 진짜 전혀했어. 우리 이자연 기자가 원래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진 않습니다. 진짜 전국의 시어머니들이 아우 쟤 누구야 며느리감 이런 친구인데 오늘 연기를 했다는 거 일단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.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 둘째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. MZ 며느리를 제가 이해 못하는 이게 제가 꼰대입니까라고 하시는. 자 팀장님은 앞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. 팀장님은 이미 결론이 나오시고 네. 마지막에 여쭐게요. 자 일단 백 변호사님부터. 이거는 꼰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이거는 지금 둘째 며느리가 이 제보자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기본적인 예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거는 MZ 세대와 뭐 기존 세대와의 갈등 문제도 아니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예요. 이거는 정확하게 둘째 며느리가 앞으로 사회생활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려면 인지를 해야 됩니다. 이걸 보고 아마 그 둘째 며느리가 저한테 또 꼰대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꼰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기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? 전 사실 근데 이 며느리가 좀 예의랑 인성이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또 사연자님도 약간 과하게 요구하시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진짜. 뭐 예를 들어서 큰 며느리한테까지 안부 인사를 하라거나 뭐 아니면 미리 좀 10분 일찍 와서 뭐 형님네를 좀 맞이하라거나 이렇게까지 요구하실 일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그것들 외에 뭐 신혼여행 가서 인사가 없었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소장님. 네. 오늘 이재현 기자랑 저랑 이렇게 맥을 같이 잘하는데요. 그러니까 저도 이 기본적으로는 둘째 며느리가 좀 싹싹하지는 않은 것 같고 뭐 문자를 안 한다는 거나 이런 거에서 약간 어른들에 대한 예의 부분은 아직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시어머니 좀 맞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이 가정을 너무 화목하게 하고 싶으신 나머지 열의가 저는 조금 과하시다. 왜냐하면 사실은 상견례를 했으면 첫째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는 그냥 밖에서 자기네끼리 맛있는 거 먹었으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꼭 다시 또 집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첫째하고 둘째를 집에서 만나게 하려고 하신다던가 또 둘째가 나름대로 이제 뭐 적응을 하는 긴데 전화하셔서 또 첫째랑 잘 지내면 안 되니? 이런 걸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사실은 누가 어느 며느리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머니하고 며느리 그 개인적인 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어머니께서 신경을 쓰시고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며느리 둘의 관계는 그냥 둘한테 맡기셔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그렇군요. 자, 팀장님께는 제가 약간 단답으로 여쭙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내 아들이 그러니까 내 며느리를 맡게 되는 상황에서 혼쭐을 낸다 아까 하셨죠? 이 혼쭐을 낸다는 것보다도 그러셨잖아. 기본적인 예의를 가리킨다는 얘기고요. 저는 백 변호사님이라든지 우리 백 소장님 말을 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. 하지만 여기 시어머니가 하라. 나처럼 강한 게 아니고 어떻겠니?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. 이건 건의예요, 건의. 그거는 자, 받아들이는 것 팀장님 같다. 그래서 예. 근데 이제 이게 내 아들인 거잖아요. 며느리고. 예. 자, 그런데 내 딸이 저렇게 됐다. 어떻게? 파혼? 내 딸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내 딸을 이해하죠, 저는. 맞아. 지난주부터 약간 컨셉을 내로남불로 정하셨어. 그러네, 내로남불로 정하셨네요. 자, 이자 우리 흔들리죠. 가족 여러분들은요? 네,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 비교적 좀 팽팽한 편입니다.
일단 달려라 이반장님, 저건 MG 아니고요. 그냥 인성과 예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하얀바다님, 솔직히 며느리가 기본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들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상숙님은요, 저도 아들 둘에 며느리 둘인데요. 시어머니 생각 약간 꼰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이구야. 하셨고요. 소성화님, 첫째 며느리한테 연락을 왜 해야 하죠 하셨습니다. 또 최혜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들도 있는데 왜 며느리한테만 서운해하시냐, 아들에게도 얘기를 좀 잘해보셔라,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. 그렇군요.